1948년 무자년 4월 냉전 체제의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제주의 붉은 섬이란 딱지를 붙였고 대학살의 광풍이 온 섬을 휘몰아쳤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집단 학살에 인간의 얼굴은 없었다. 철저하게 고립된 섬에서 빨갱이 사냥으로 희생된 사람은 3만 명. 연좌제와 반공의 철창에 갇혀 4.3은 오래된 침묵을 강요받았고 진실은 폭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기나긴 암흑동굴에 갇혀버렸다.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온 무자년에 광풍에 사라졌던 주검들은 하나 둘씩 그 이름을 다시 찾고 있다. 올바른 이름을 찾지 못한 4.3은 아직도 구천을 맴돌고 있다. 주검의 절반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까닭이다. 4.3은 말한다. 60년 전 무자년에 쓰러져간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다시 찾아달라고. (2007년 3월) 제주시 별도봉 일본군 갱도진지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8구가 발굴됐다.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48년 10월 당시 구연대 내부 숙청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제주 출신 군인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1차 학살이 있은 후에 토지주 총살령을 뒷받침하듯 총탄이 박힌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이제 가운데 발견된 유골의 경우에는 그 하골 안쪽으로 이렇게 그 탄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당시에는 이제 인체 안에 있던 탄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제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신유의 한 구는 김성아 할머니가 찾는 당시 구연대 군인인 남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왔다. 올해 83살의 김할머니는 너무 오래전에 헤어진 탓에 동생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배고프나 가신디 뭐 사이신디 우리 신디 영행 가누나 못하누나 부모들 그라도 가누나 우누나 어시가보난 어디 가시곤 하다 보난 군인 곧지 가온 사람들이 성수님만 합격돼서다 우린 저 합격해야 되고 견한 아이고 이거 군인 같구나 그자 부모들도 그 생각밖에 안 해줘. 시집간 지 1년 만에 불어닥친 4.3의 와중에 친정으로 피신해 있으라는 시대그른의 말만 믿고 따른 것이 평생 혼자 된 삶의 시작이었다. 처음 몇 년 동안 동생의 생사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고달픈 삶은 가족의 그리움까지 막아버렸다. 아이고 친정 오라방 저 동생 쉽게하고 이런 집이 살면 인력도 떼굴면 좀 벌어먹지 못한디 그 동생 쉽게 할 사람이 어디십니까? 날도 모르고 돌도 모르는데 인력도 그 집 저 집 마련하면 올래 걸르면 빌멍 댕기면 쉽게 할 정신이 심수가. 이제 와서 동생의 시신을 찾았다 한들 제대로 수습할 여력은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그자 좀 아이고 뼈다귀라도 신체라도 바시민 한 생각을 먹어줘도 나 혼자 힘이 없이 난 못하는 거 아니고 힘이 없이 이제 드럭도 산 걸 이제서 새 한숨 남구나 한 생각밖에 안 먹어줘 나시. (2007년 11월 14일) 4.3 희생자 2차 유해 발굴 사업이 이루어진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 서북쪽 지점. 동서방향의 32m 긴 구덩이에서 시신이 서로 뒤엉킨 채 54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한국전쟁 직후 행방불명된 형 봉석 씨의 나무 도장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양봉천 씨. 그러면은 거기에서 음력 그해 6월 15일 날 보름날 이게 거기에서 그 군 트럭에 실려 가지고 서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뭐 수장을 해버려. 그때부터는 뭐 행불돼 버린 거지. 뭐 수장을 시켜버렸는지 아니면은 또 어디에 가가지고 어느 산야에 가가지고 뭐 학살을 시켜버렸는지 모르는 도중에 시신이 뒤엉킨 안매장 현장에서 그것도 6월 가슴뼈 사이에서 나무 도장이 나오자 조급한 마음에 체혈 시기를 앞당겼다. 사실 이 도장의 진위도 파악은 해봐야 될 거죠. 혹시 이것이 진짜 우리 형님의 도장인지 아닌지 나는 거의 짐작은 이거 틀림없이 신고자 중에도 양봉석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는 아마 한 9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그 DNA 검사에서 어떻게 그 판명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20살의 의귀 초등학교 교사이던 양봉석 씨는 밤 12시가 넘도록 보초를 선 뒤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끌려갔다. 바다 건너 일본 대마도까지 유해를 찾으러 다녔던 양 씨는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었다. 결혼도 그 한 번 못 해보고 그 갔다는 그런 우리 형님네 그런 그 불쌍한 인생을 그 시절을 살다 갔다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형제간이 우애를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뭐 다른 것이 있다라고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가족 어디 가까운 그 부모의 그리움이라는 것이 너무 많하게 사실. 막상 형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억울한 죽음의 원한조차 풀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다. 무슨 죄목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 끌어다 죽였느냐 이거야. 죽였으면은 또 죽을 만한 이유 때문에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죽였으면은 또 자기네들이 시신은 가족들 앞에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 가족들 앞에 돌려주지도 않고 어느 한 귀퉁이 비행장 구석에다 그 채워놓고 하느냐 이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구천을 떠돌던 억울한 죽음이 뒤늦게나마 안식처에 영면하기를 바라는 것만이 살아남은 자가 알 수 있는 전부일 뿐이었다. 제주도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극이 막을 내린 뒤 4.3은 결코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금기의 언어였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4.3 진상규명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듬해 발생한 5.16 쿠데타로 좌절됐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번역이 돼서 4.3 발발 40년이 지난 1978년 소설 순이 삼촌이 발표되면서 4.3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제주 4.3이란 것이 온 도민이 억하심정이었고 도민이 한 사람이었던 저 자신이 가슴속에도 그렇게 하나의 억압으로 늘 있었기 때문에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4.3을 처음에 쓰게 된 것이고 무슨 사명감 갖고 쓴 것은 아니고 그걸 쓰지 않고선 문학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1987년 민주항쟁 이후 4.3 진상규명은 정치권으로 확산됐고 제주 4.3 연구소가 문을 연 1989년부터 진상규명 노력이 본격화됐다.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2003년 10월에 최종 확정되면서 반세기 넘게 제주도민을 옥죄었던
4.3 해결의 전기를 맞을 수 있었다. 반세기가 지난 이제서야 2만 5천 내지 3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 국가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역사적인 그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의미가 있고 그 법 정신이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 그런데 모아졌기 때문에 다소 이제 소수 의견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법 정신에 따라서 오늘 절대 다수로 합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이를 중대한 인권 유린으로 결정했다. 4.3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 책임을 밝혔고 정상적인 법 절차 없이 자행된 학살과 고문, 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규명하고 있다. 사삼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추모기념일 지정, 4.3 평화공원 사업 지원, 그리고 평화와 인권 교육 자료 활용 등 7개 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진상 보고서가 확정된 같은 달 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4.3 유족과 도민들에게 공식 사죄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3) 진상보고서 확정 이전에 한국 근현대사의 잘못을 정부가 나서서 청산하고 공식 사과했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기에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과거 청산의 시금석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국가 차원의 4.3 진상규명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7년 3월 4.3위원회는 868명을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에 의해 공식 인정된 4.3 희생자는 모두 13,564명에 이르고 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22명이 희생자로 추가 신고했고 올해 희생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은 제주시 화북동의 화북천 인근 밭에서 긴급 구제 발굴로 시작됐다. 1단계 사업은 가리땅 동산 동력밭과 별도봉 일본군 갱도진지, 고우니모루 저수지 등 5개 지역에서 발굴 작업이 차례로 진행됐다. 완전 유해 10구와 부분 유해 80여 점, 그리고 유류품 381점이 수습됐다. 가리땅 동산과 별도봉 갱도진지는 유해 감식과 탄도와 탄피의 분포로 볼 때 총격에 의한 학살이 이루어진 장소로 밝혀졌다. 일단 전체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진 것은 구덩이를 판 후에 담벼락 쪽에, 이쪽에 담벼락이 쭉 있습니다. 담벼락 쪽에 희생자들을 몰아세우고 북동쪽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피의 개수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사격에 가담한 사람의 수는 대략적으로 한 10명 내외가 됩니다. 10명 내외가 사격을 한 상태이고 희생자 수는 그 증언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듯이 한 30명 이상, 40명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북동 일대에서 발굴 유해와 생존 유가족 사이에 친족 확인이 이루어진 유해는 2구에 그쳤다. 나머지 9구의 유해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유가족 찾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생존 유가족과의 유전자 비교가 필수적이지만 체혈을 통해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유가족은 119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참여를 안 하면 이거는 대구 지하철 사건보다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참여 안 하신 유가족 자꾸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왜?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면 관련된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의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의 서쪽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저희들은 본격적인 정투르 비행장 4.3 희생자 유해 발굴에 앞서 조촐하지만 정성스레 제물을 진설하고 삶과 토지 지신께 고하나이다. 발굴 결과 폭 1.5m, 깊이 1m, 그리고 길이가 32m에 이르는 길다란 학살 암매장 구덩이가 확인됐다. 이곳에선 두개골을 기준으로 할 때 유해 54구와 유류품 600여 점이 나왔다. 그러나 가지런히 놓여있는 유해는 한 구도 없고 대부분 뒤엉킨 채로 발견돼 무차별 집단 학살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쪽에서 사망을 하고 여기다가 그 매장이 됐다라고 하면 이 구덩이 안에서는 탄피가 나오면 안 됩니다. 탄피가 구덩이 안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목숨을 끊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접해가지고 확인 사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피들이 구덩이 안쪽으로 많이 쏠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주대 의대에 임시 안치된 유해는 인체 재구성과 나이, 성별, 신장 등에 대한 추정, 그리고 유전자 감식을 거쳐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시 봉계동 거침오름 기슭 40만 제곱미터 부지. 지난 2002년부터 600억 원이 투입돼 4.3 희생자를 위령하기 위한 재단과 위령탑, 추념 광장이 만들어졌다. 지난달 문을 연 4.3 평화기념관은 6개의 상설 전시관으로 구성돼 4.3의 아픔과 진실을 담고 있다. 어두컴컴한 역사의 동굴을 지나 시간을 거슬러 가면 해방과 미군정 실시, 3.1절 발포 사건에 이어 4.3 당시 양민학살의 참상이 펼쳐진다. 참혹했던 과거를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1992년 발견된 다랑 쉬굴이 실물 크기로 특별전시관에 재현됐다. 그 4.3의 아픔을 또 4.3의 역사를 알리는 그 역사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4.3의 진실을 알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평화와 인권이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러한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도록 4.3 평화공원이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사실상 4.3 평화기념관의 운영에 성패가 달려있다. 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등
4.3 진상규명의 성과는 도민과 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4.3 60주년 새해 벽두부터 제주 4.3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정부산하위원회의 폐지 검토 방침을 보고하면서 4.3위원회 폐지 움직임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유족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제주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유족들은 대학살의 광풍이 온 섬에 몰아쳤던 60년 전 무자년의 비극이 뒤풀이된 거나 다름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참다 못한 유족들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거리로 나서 4.3위원회 폐지의 부당성을 절규하게 이르렀다. 제주 4.3은 끝이 아니다. 추가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 2,361명에 대한 심사 작업을 4.3 사건의 특수성과 그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배제하고 타 위원회에 이관하고자 하는 조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3 사건의 해결은 여느 과거사위원회와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4.3 위원회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지난해 3월 제주를 찾았던 이명박 대통령은 4.3 정책의 연속성을 밝힌 바 있다. 즉,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4.3 정책엔 변화가 없고 역사적 평가 역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족들의 분노는 4.3위원회 폐지의 부당성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뒤집은 데 따른 심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3위원회가 폐지되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4.3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져 앞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3 특별법 개정을 어렵사리 해놓았는데 그 개정 사항에 보면 추가 진상 조사랄까 특히 앞으로 이제 기념 사업들이 중요합니다. 재단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4.3 평화공원도 3단계 400억 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전부 무시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죠. 특히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제주 4.3을 전국화, 국제화하기 위해서라도 4.3위원회의 존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3과 같은 아픈 지역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뭐 대만의 228이라든지 일본의 오키나와 그다음에 캄보디아, 인도 등등 뭐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에 이 4.3과 같은 아픈 지역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 이 망이 설정이 돼야 돼요. 이런 거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국가에 있는 한 기관으로서 이 4.3이 존치한다면은 훨씬 이런 일을 꾸미기가 좋죠.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새 정부 출범 직전에 4.3 진상보고서 폐기와 평화공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양군인회와 뉴라이트 연합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단체들은 국가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국정협의라는 대규모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 의해 왜곡된 사건들을 다시 규명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제주 4.3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다. 참여정부는 1조 4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그중에 988억 원이니까 1,000억 원에 가까운 이러한 그 자금을 제주 평화공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잠든 13,564명 모두를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학살했다.
라고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이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3 중앙위원회 사건 조작으로 사형수와 무기수가 희생자로 미화됐다며 진상보고서의 즉각 폐기와 평화공원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 재판이 대한민국 재판이 잘못됐으면은 정식으로 이유를 붙여서 대한민국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람들은 무혐의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주 4.3의 희생자가 돼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이게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중앙위원회 무슨 재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한 사람을 무혐의 처리해서 희생자로 듭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무척 항의를 해도 듣질 않아요. 이들은 또 4.3 평화기념관은 날조 왜곡된 진상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전시물을 제작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개관식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태는 정권교체에 힘입은 보수단체들이 해묵은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4.3 6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잘못된 과거사로 돌아가려는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그렇게 이념화 해가지고 모처럼 제주도민들이 깊었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 그런 모습들, 이것은 국민 화합이나 또 새 정부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국민 통합 문제 또는 선진화 문제 이런 것하고도 역행되지 않는가.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도 4.3 역사 왜곡 시도에 합류했다. 이들이 지난달 발간한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는 제주 4.3을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좌파 세력의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3 관련 단체들은 도민들의 희생에 이념을 덧칠해 이승만의 대량학살 행위의 면죄부를 주려는 불순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며 왜곡된 4.3 내용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그래서 역사를 국가적 입장에서 보느냐, 주민적 입장에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반란이라고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국가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제를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은 배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8년 그 겨울과 49년 초에 걸쳐졌던 민간인 집단학살, 초토화 작전을 역사적으로 정당화시켜버리는 상당히 큰 그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고 봅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과 대통령 사과로 4.3 진상규명운동은 커다란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말하면서도 단순히 숫자 4와 3의 나열로 남아있다. 4.3이 일어난 지 60년이 됐지만 정작 올바른 이름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주 4.3 인권운동 또는 제주 4.3 평화운동, 제주 4.3 통일운동, 그 인권과 평화와 통일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평화와 통일은 인간의 가치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권운동이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겉으로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구호나 이런 것들을 내세웠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달라는 그것이 가장 절실한 제주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명운동이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상보고서는 서문에서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 새로운 사료나 증거가 나타나면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성격 규정을 뒤로 미룬 채 제주 4.3 사건이라고 명명한 것은 역사적 연구에 여백을 남겨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1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집회와 총파업 과정에 전 도민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탄압이 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그 탄압에 대해서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같이 불만이 고조되고 그것이 결국은 봉기로 촉발되고 48년 5월 10일에 선거 거부에 또 한 번 전 도민적인 보이콧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4.3 과정에 공동체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저항에 나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주 4.3에는 학살의 역사가 있고 분명히 그렇지만 다른 한 측면에는 저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인지 그렇게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학살과 저항이 같이 가는 측면이 많아요. 죽음과 저항이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진상규명운동 과정 속에서 혹은 현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살의 기억만을 얘기하고 항쟁의 기억만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이 학살과 항쟁의 측면을 같이 얘기하는 게 현재 어떤 진상규명운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후에도 4.3 교육은 달라진 내용이 없었다. 교육청 차원의 첫 4.3 자료집인 아픔을 딛고선 제주가 2004년에 나왔지만 현장 체험학습 위주의 자료여서 4.3의 전반적인 내용을 올바로 전달하기엔 매우 빈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3 현장 체험 학습 위주의 자료여서 아이들에게 이게 4.3이 무엇이며 왜 일어났으며 왜 이런 커다란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전달을 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한 후에도 그 계기 교육을 하라고는 하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 제공이 없었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4.3의 성격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들 스스로 4.3 교육에 위축되어 온 측면이 적지 않다. 도내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18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한 조사 결과 교사에 따라 4.3 인식을 바라보는 시각에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4.3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민간인 학살 사건이 45%, 불의의 항관 항쟁이 31%, 공산주의에 의한 폭동이 11%, 그리고 인민무장 투쟁사란 응답이 5%로 나왔다. 공산주의에 의한 폭동이란 응답 비율은 여성 교사보다 남성이 훨씬 높았고 특히 30대 교사는 2.4%에 그친 반면 50대 교사는 40%에 이르는 등 나이에 따라 4.3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나이가 많은 분들인 경우는 체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또는 어렸을 때 직접 체험했던 분들도 있어가지고 4.3은 뭐 무장 폭동이다 이런 이제 시각이 강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20대의 젊은 선생님들인 경우는 어떤 진보적인 역사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어서 4.3을 뭐 민중 항쟁이라든가 좀 진보적인 이런 성향으로 볼 수 있는데 교육 당국은 4.3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4.3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몸을 사려왔다. 4.3의 명칭이 4.3 사건, 4.3 뭐 민중항쟁 또는 4.3 폭동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것들이 그래서 학교 내 조직 사회에서도 교장 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분 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는 뭐 전교조라든가 또는 젊은 선생님들은 좀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그 두 시각의 충돌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갈등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4.3 60주년인 올해는 진상보고서 내용이 반영된 교사용 자료가 처음 선보였다. 청소년 교육에 앞서 교사들에 대한 4.3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이 4.3을 포함한 제주 지역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규 과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대에서 교육과정에 최소한 중등은 사회 역사 교사를 배출하는 곳에서 또는 초등은 교대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 지역사에 대한 그 필수적인 그 과정을 이수를 시켜야만 되지 않았겠나. 자, 오른쪽으로 이제 가고요. 영화 화려한 휴가가 5.18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듯 영상 세대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4.3 자료를 개발하는 건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3위원회는 4.3 피호 장애자 대심의 불인정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그동안 4.3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후유장애인 59명이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4.3 위원회에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4.3 당시 총상 또는 고문 등의 피해를 당했던 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4.3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것뿐이었다. 물론 이게 명예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야만 이게 적당한 거 아닌가. 한 사람으로 이제 계속 살면서 매를 맞아가지고 이제 장애인만 이제 되고 뭐 국가에서 주는 그 병원비나 무슨 거 이제 그것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우선 진상 규명 명예회복이 우선적 목적이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자연 발생적 질환 또는 총상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9명은 또다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4.3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도 총 맞고 이거는 앞으로 재판할 때 제출을 되니까 서류 심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법정에서 4.3 피해자 여부를 직접 가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80줄에 들어선 이들의 외침은 소박하다. 이분들이 꼭 해가지고 판가름으로 가리겠다는 그런 내가 분명히 맞고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다는 겁죠. 맞고 이렇게 당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꼭 어떻게 인정을 받겠다는 게 개개인의 그 욕망 아니겠습니까? 후유장애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4.3 희생자로 선정되는 것도 영원히 불가능하다. 사실상 2번 죽임을 당하는 셈이다. 4.3 특별법 제정 이후 후유장애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된 29명 가운데 4명은 이미 운명을 달리했다. 향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의 중심에 자리한 4.3 평화재단. 그러나 재단 설립 추진 기구가 지난 1월 구성됐지만 언제 출범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재단의 역할을 임시로 맡고 있는 제주도는 올해 설립기금 3억 원과 관리운영비 5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국가가 주체가 돼야 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4.3 평화관 건립을 핵심으로 한 평화공원 3단계 공사는 지난해 4.3 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인정된 희생자 규모가 당시 희생자 3만 명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정부 건의사항의 하나인 국가 추념일 지정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제주도 한 지역에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주민들이 이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될 정도는 우리 역사에서는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그 평가를 제대로 하고 또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국민 교육의 측면에서라도 이런 그
지정일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그 국민 역사 교육에 필요한 일은 그렇게 정부나 우리 국가가 마다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4.3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유족과 도민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주력한 나머지 개별적인 보상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이상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 4.3의 경우에는 국가 원수가 직접 사과를 하였습니다. 국가의 행동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국가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희생된 그 분들과 그분들의 유족들에 대해서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다치고 재산을 잃고 한 걸 넘어서 생명을 잃기까지 한 분들인데, 그래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국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면 더 이상의 저희들이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직접 실질적으로 그런 계기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비춰보더라도 국가가 더 이상 보상 배상을 미루거나 늦춰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각계각층이 활발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인 4.3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일은 향후 4.3 운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다. 평화의 섬 제주는 세계 정세 재편에 희생된 참상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20세기 냉전 체제 아래에서 영문도 모른 채 국가 권력의 거대한 힘에 압살당한 제주 사람들.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의 끊어진 역사는 60년이 지나서야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의 죽음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름을 찾지 못한 4.3은 아직도 안식처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4.3 60년의 역사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갈구하는 진실 찾기였다. 과거의 사실로만 머무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 이제 남은 일은 4.3을 올곧게 역사의 연표 위에 기록하는 일이다. 다시는 이 땅에 학살과 살육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후손들에게 남겨야 한다.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온 무자년에 4.3의 진실과 올바른 이름인 정명을 찾는 대장정은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